안녕하세요, 오무자입니다. 요 며칠 전에 아주 반가운 등기 소포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소포인가 하니 바로 특허청에서 보내온 특허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액자에 끼워서 이렇게 넣어 놔봤습니다. 보이시죠? 다운샷 낚시의 단차 조절용 체결구. 제가 이제 그 단차 조절도 너무 쉽게 되고 다운샷에서 웜을 갈아 끼울 때 바늘채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든, 거기에 이제 고등어나 생새우 같은 생미끼를 끼울 때도 바늘을 뒤쪽에서 밀어 놓을 수 있어 갖고 훅 포인트를 확연하게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 채비죠. 요거는 한 60배 정도 확대시킨 모양인데, 요런 원투 클립이 특허 등록이 결정되어서 특허증을 등기소포로 보내온 것입니다. 정말 특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면서 특허라는 거 하나 갖게 된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의미거든요. 이 특허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특허 출원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빠른 심사로 제출까지 했는데 일본 쪽에서 수년 전에 비슷한, 뭐 저나 변리사님이 보기에는 전혀 1도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하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추가 서면을 제출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고 등록 거절이 나와서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심사관 분한테 재심사 청구까지 해서 드디어 어렵게 얻어낸 제 생애 최초의 특허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런저런 골 때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정말 좋은 성격을 부모님께서 물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전속결형 실속 낚시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통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잔재주를 부리는 스타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배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채비가 끊어지면 배 위에서 채비를 묶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러는 동안 남들이 고기 다 잡아내거든요. 채비가 끊어졌다는 거는 바닥이 거칠다는 얘기고, 바닥이 거칠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기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드를 하나 더 가지고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대를 세팅해 놓고 있다가 채비가 하나 끊어지면 얼른 미리 준비해 둔 녀석을 다시 내리고, 또 포인트 이동을 할 때 그 짬을 이용해서 끊어진 채비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끼에 이것저것을 달기 시작하죠. 포인트를 짧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채비를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있게 채비를 만들어서 몸에다가 달아놓고, 짧게 이동할 때는 그냥 그 채비를 뜯어 쓰고, 길게 이동할 때 그때 이제 재고가 떨어진 채비들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웜을 갈아 끼우는 시간도 아깝더란 말이에요.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 번 쓰는 웜은 도대체 버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귀걸이 뒷막에도 생각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때부터 제가 와이드 훅을 안 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이트 훅은 바늘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찔러 넣게 되면 웜이 좀 더 짱짱하게 바늘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던 터라 이제 뭐든 아끼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쓰고 웜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단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채비를 묶어간다 말씀드렸는데 단차를 기본적으로 한 1m 정도를 묶어갑니다. 왜? 길면 짧게 잘라서 쓸 수가 있는데 짧은 걸 길게 만들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묶는 방법 외에는요. 이런저런 불편함 속에 이제 나름 방법을 찾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진도 고도리 다운샷에서 이제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미끼로 쓸 고등어를 신진도 내항에서 잡아가지고 광어 포인트를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고등어를 통째로 다운샷 채비에 끼우더란 말입니다. 진짜 충격 그 자체였죠. 이걸 광어가 먹는다고? 반신반의하면서 담궜는데 진짜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겠어요. 아마 경렬비열도 나갔을 때일 거예요. 저희 배 탔던 모든 낚시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7자를 잡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진도는 85cm 이상 광어를 잡으면
무료 승선권을 준다는 뭐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을 때 뭐야 장난해 뭐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뭐 진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놈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뭐 물론 그래서 저도 무료 승선권을 하나 받긴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리를 다운샷 채비에 끼우니까 바늘을 끼울 때 고등어 대가리 앞부분에 살짝 거는 식으로밖에는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고도리 다운샷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어가 입질을 툭 하고 들어오면 웜으로 낚시하듯이 바로 채버리면 대가리만 남고 후킹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를 충분히 먹인 다음에 텁하고 먹은 다음에 완전히 입속으로 삼킬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기다린다고 기다려도 바늘 바로 앞쪽에서 잘라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고등어를 끼울 때 훅 포인트가 이제 뒤쪽으로 가게끔 끼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꼭 고등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웜을 갈아 끼울 때의 불편함, 단차 조절, 거기에 고도리 다운샷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식당을 마치고 밭에서 딴 이제 방울토마토 한 사발에 소주를 2병 딱 갖다 놓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 뭐 철사, 농로우주, 니퍼, 뭐 와이드 훅, 스트레이트 훅, 뭐 바늘, 낚싯줄 뭐 등등 이렇게 갖다 놓고 철사랑 클립을 뭐 구부리고 쪼이고 뭐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손가락 찢어지고 그러기를 한 3일 연속으로 했나 봐요. 이걸 아직도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초안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먹긴 먹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카페 희조회 때 제가 1일 사무장으로 탔었는데 그때 테스트를 하려고 가지고 나가서 써보니까 그 배에 광어가 딱 2마리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1마리를 건졌어요. 이제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딱 2마리 나왔는데 그 중에 잡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게 광어한테 어필이 되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출조 때부터 제 조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정말 이 원투클립 개발하기 전에는 어떤 배를 타도 진짜 마리수 하나만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거의 장원을 하는 편이었는데 뭐 2등, 3등을 한다고 해도 뭐 한두 마리 차이? 자랑질이 아니라 정말 그랬었는데 이게 홍원항에서 외연도를 나갔는데 저보다 2배 많이 잡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날 5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10마리를 까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낚시를 또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이 원투클립의 성능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채비를 걷어 올릴 때 웜이 약간 삐뚤어져서 올라왔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어떻게 바늘이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살짝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있던 수족관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늘이 제대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걸 보고 이게 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원투클립을 좀 갖고 나와 봤는데 얘가 이 부분에서 걸림 현상이 없어져 버리면 입수될 때 바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똑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10만 개가 조금 안 되는 원투클립을 전부 폐기 처분을 하고 이제 모양과 기능을 바꾸고 보완해서 나온 녀석이 이런 모양의 지금의 원투클립이 된 거죠. 진짜 정말 많은 필드 테스트를 했고 그거에 이제 보상이라도 받듯이 작년이었죠. 물반고 기반 광어 다운샷 대회 1등, 3등이 원투클립으로 잡았다고 들었고요. 제가 참가했던 이제 반학스 대회에서도 2등이 저희 밴드 회원분이 원투클립으로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투클립에 대한 영상을 제가 개발한 제품을 제 영상에서 홍보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안 올릴까 하다가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원투클립을 사용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사용 방법이 제대로 없는 것 또한 제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렇게 특허를 등록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만 좋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퍼드려야겠죠. 이 원투클립의 사용 방법 및 무궁무진한 응용 방법은 조만간 영상으로 잘 설명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빵 크게 뽑아서 보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허증이 나온 만큼 자랑질 했으니까 또 한번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이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원투클립 60개 들어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원투클립 홀더 하나, 그 다음에 원투클립에 딱 맞는 전용 바늘 20개짜리 하나, 거기에 택배비까지 이렇게 10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5분은 댓글 추첨, 5분은 댓글 중에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걸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뭐 출조를 자주 간다. 이런저런 뭐 비교를 해보고 싶고 얘기는 많이 들었으나 꼭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그 이유를 상세히 또 써주시면 그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3분을 임의대로 선정을 해갖고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다는 방법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이벤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정보는 공개로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댓글을 달 때 키워드는 광어 다운샷 채비, 원투클립, 땡땡땡. 뭐 땡땡땡은 이제 마찬가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뭐 특허 등록 축하드립니다. 뭐 대박 나세요. 화이팅. 뭐 몸 조심하세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의견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원투클립 사용 방법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광어 다운샷 시즌에 앞서서 아주 귀중한 바닷속 웜의 움직임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웜의 방향은 어떻게 가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설명을 좀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광어 시즌에 웜을 어떻게 달아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